8월 7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100%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1시 우리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발효가 됐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15%, 대만은 20%, 그리고 스위스가 39%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좀 부담감, 경계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탈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상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GM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협업의 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좀 타파하기 위해 그 해결책으로 기업들이 이제는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구도로 평가받는 두 기업이 이제는 차량을 같이 개발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와 GM이 2028년 출시를 예정으로 차량 5종에 대한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차종은요, 중형 픽업과 소형 픽업차 그리고 승용차, 소형 SUV를 중남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북미 시장을 목표로는 전기차 상용 밴을 지금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두 회사는요, 굉장히 좀 나누어져서 파트를 분배해서 차량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GM 같은 경우에 중형 트랙 플랫폼을 개발을 주도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소형차 그리고 밴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고 그리고 브랜드의 디자인은 차별점을 주면서 비용은 절감하면서 각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북미와 남미의 소재와 물류를 공동적으로 좀 이용하고요. 탄소 저감 강판 등 친환경 제조 기술 부분에서도 두 회사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5종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차종에 대한 추가 개발을 논의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GM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지금 손을 잡는 이유는요. 플랫폼과 비용을 공동적으로 분담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급망과 물류 부분에 상당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회사 모두 다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4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요. 북미 상용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GM 같은 경우에는요. 픽업과 밴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기술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남미 시장입니다. 중남미 시장에 총 4개의 차종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SUV와 픽업, 소형차 중심으로 해서 좀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 플랫폼을 공유해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추는 방안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병행하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 연비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스케일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플랫폼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개발비와 원가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되는데 회사 측에서 발표한 건 플랫폼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발비가 절반 정도 감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과 내연기관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지만 시장에 대한 파이는 점점 더 키우는 전략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ESG 경영까지 두 회사가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탄소 저감 강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개발에 협력함으로써 현대차의 아리백이라던가 탄소 중립 비전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그러한 전략을 이번 협력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등록이 한 21%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등록 대수 중국을 제외하고요. 21.9%가량이 증가한 건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요. 폭스바겐 전통적인 강자가 다시금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증감률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7% 역성장을 하면서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강진이죠. 현대차가 9%가량 상승하면서 3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통 제조사의 반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특히나 이번에 전기차 등록 대수의 성장률이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컸고요. 북미 시장은 그냥 약진한 정도였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정책적 수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제품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과잉과 모델 노후화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보급형 신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정체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신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강점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중형 SUV와 소형 신차 투입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관세에 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역성장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협업으로 인해서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과연 현대차가 다시금 더 재도약할 수 있을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파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또 다른 라이벌이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삼성과 애플인데요. 삼성전자가 애플의 파운드리 계약의 수주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도 했죠. 텍사스 오스턴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적용한 칩을 삼성전자와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폰을 포함해서 애플 제품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어떠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추측하는 건 이미지 센서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애플 제품의 전력의 효율성과 성능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100%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게 TSMC의 미국 공장 관세 면제가 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이 텍사스 오스턴 공장이 지금 세금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재용 회장이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도 전해줬는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키움증권의 분석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이러한 계약 소식을 전해줄지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 GM 그리고 삼성과 애플 과거에는 경쟁자였던 이 회사들이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발과 생산을 통해서 관세 비용,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낮추고요. 공급망 리스크를 축소시킨다라는 게 두 회사의 같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궁금한 협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네이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5%대, 0.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 장 초반이 일중 고점이었습니다. 3,223포인트. 오늘 3,220포인트 위로 올라서
올라섰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내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 키워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3,2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일중 고점 806포인트를 터치해냈습니다. 이내 상승폭을 좀 줄여가면서 일중 저점이 801포인트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800선을 지지해내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현재 구간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8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팔아내면서 수급 공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체크 먼저 해보시면요. 기관만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역시도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190억 원 팔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에서 이 차세대 칩을 생산한다라는 수주 소식들 전해지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1.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7만 전자로 복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에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낙폭 모두 만회하면서 강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1.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구간 0.9%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0.5%대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8%대 오늘 코스피에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 조정 흐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1.7%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6%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 펩트론과 같은 기술 이전 관련 종목들의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또 파마리서치는 1.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카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실적을 내놨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 부분 같은 이 콘텐츠 부분에서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금융이나 광고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점이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픈 AI 관련한 소식도 한 가지 전해졌었는데요. 앞서 오픈 AI와 카카오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관련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공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9.6%대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하이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 각각 10%, 30%가량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 오늘 엔터주까지 전반적으로 수급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 오늘 장중에 8%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둔화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6.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는 쿠콘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서클의 2인자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방한에서는 은행권 또 국회와도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오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쿠콘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트럼프 관세에서 기업들이 지금 리스크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라이벌들끼리 손을 잡는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차와 GM이 경쟁을 멈추고 이제 협력 관계에 나섰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떠한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시장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와 GM의 협력 관계 그리고 삼성과 애플의 협력 관계를 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GM의 오늘 맞손을 잡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둘이서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갑자기 한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올해 초에 계속적으로 뭐 트럼프 관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현대차에서 이제 GM 공장에서 조립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협력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차나 이런 부분을 공동 개발하는 부분이 5종이나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둘 다 회사의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선도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1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GM은 뭐 픽업 트럭, 상용차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둘 다 시너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GM 같은 경우에는 EV나 이런 부분, 하이브리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비용 절감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사 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것도 엄청난 큰 뉴스인데 오늘 장에서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과 삼성의 그 파운드리 수주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차량에 대한 무려 5종의 공동개발 소식 그리고 플랫폼 공동개발 소식도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전 사례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좀 앞으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도요타랑 마츠다, 네. 포드랑 폭스바겐도 플랫폼 협업을 했던 사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왜 그렇게 했냐? 다들 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다양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했다. 어떻게 보면 현대랑 GM도 한 이유를 본다면 GM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EV 이런 라인업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용 밴이나 아니면 픽업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라인업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의 다양성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했던 사례를 보자라고 본다면 생산망과 공급망의 조율을 실패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 회사 제품을 써야 돼, 저 회사의 제품을 써야 돼. 약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본다면 1차 벤더, 2차 벤더와 계속적인 밀접한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을 했던 기업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납품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악재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사 쪽에서는 집중된 수혜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현대차에만 납품했던 걸 GM까지도 넓힐 수 있고 같이 공용된 플랫폼에까지도 납품이 된다고 본다면 기존에 납품했던 수량보다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시너지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판에 못 끼어들었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품주 쪽에서는 수혜와 악재가 어느 정도 공존의 가능성은 있지 않나. 하지만 긍정적으로 포인트는 뭐냐. GM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GM 쪽 부품사보다는 현대기아차 쪽 부품사들이 보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부품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부품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현대차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생산과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북미 시장에는 전기 상용 밴을 출시를 하고 이거를 또 현대차가 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지금 많은 선발 주자들이 있잖아요. 네. 현대차
현대차가 좀 뒤늦게 뛰어드는 건데 기회일까요? 아니면 도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네. 싶고 이렇게 상용 밴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 GM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그걸 믿고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EV 쪽은 현대차, 어떻게 보면 상용 밴이나 이런 테두리나 이런 외형 같은 경우는 GM의 모티브를 많이 따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밴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GM 같은 경우에. 근데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제조력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더욱더 폭발할 가능성은 있고 EV 상용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GM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랑도 손을 잡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시장 이번 25년도 상반기 점유율을 보자라고 본다면 GM 같은 경우가 3위를 했고 현대기아차가 합쳐서 거의 4등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도요타가 워낙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GM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기 싫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용차 개발을 먼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여기서 밀린다라고 봤을 때는 GM한테는 약간 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현대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한 단계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국내 입장에서도 우리 상용 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스타리아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좀 모양새나 이런 부분이 좀 재미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인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기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나 아니면 국내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호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GM 협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부품주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기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미리 좀 선점을 해서 봐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부품주들이 네.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일장에서도 딱 확연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보합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부품주 대표적인 현대모비스, SL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아침에 프리장 때 갭 뜬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현대와 GM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부품주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면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GM까지도 점유율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 GM이 갖고 있는 공급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GM과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종일 타종에서 가격을 비교해봐도 현대차가 더 저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주들이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품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GM의 다 같이 ADAS 제동 시스템을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반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고 SL도 똑같습니다.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GM에도 납품하는 헤드램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공급망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합쳐질 때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현대모비스를 사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차나 기아차 어떻게 보면 호재나 이런 부분을 잘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가고 그리고 부품 관련해가지고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최애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를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영업이익 달에서 관세에 대한 타격이 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관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15%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네. 이제 본 게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를 살 사람들은 다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잡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매출을 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세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현대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다들 알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우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세가 나와야 된다.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와져야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를 탈피하기 위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미국의 공장이나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의 관세 타격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는 가격 경쟁력을 더해서 기술에 대한 기술 진보력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현대차가 그래도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엔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 보여주면서 3위 자리를 차지하기로 했는데 점유율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실까요? 다들 알다시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충전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차의 전기차를 살 때 고민 많이 하신 분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고민을 하는 게 테슬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면 약간의 테슬라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나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전략을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프리미엄이 통했고 그다음에 저가형까지 이렇게 확산을 하는 분위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중저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부분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프리미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네시스 브랜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또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약간의 픽업 트럭이나 이런 부분, 사이버 트럭이 나왔지만 이거는 약간 픽업 트럭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용차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GM과 같이 협력을 했을 때 여기서 시너지가 제일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알다시피 현대차 하면은 봉고나 포터나 이런 부분, 이런 제품들이 정말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전기차까지도 맞물릴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가 이제는 조금 더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GM과 맞손을 잡은 이제 현대차 그 관세에 대한 생존 전략, 그 출구 전략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GM을 선택을 했고요. 삼성이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에게 러브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 관련돼서 칩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세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보실까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를 계속 연일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했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만 했나? 워낙 일론 머스크가 개짜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 애플까지도 삼성전자에 손을 잡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애플과 삼성전자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 경쟁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 손을 잡고 이제는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 칩까지 수주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이제 관세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수혜를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100%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TSMC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점유율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생산기지의 이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서 삼성전자 여기서 끝날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소부장 관련 기업 중에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네, 원익 IPS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 삼성전자 하면 원익 IPS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익 IPS랑 삼성전자랑 비슷한 흐름이 많이 연출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장비나 이런 부분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더욱더 공장이나 이런 부분 확장을 하면서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삼성 수주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인데 AI 칩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시장에선 두산 테스나 하지만 숨은 강자는 원익 IPS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GM 그리고 삼성과 애플 경쟁 관계였지만 이제는 전략적인 동반자로서 여러 가지의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시계제로인 상황 속에서의 판로 확보를 모색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과의 협력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달에 테슬라와의 공급향 고객 소식을 전한 이후로 약 10일 만에 애플과의 추가 수주를 또 따낸 것이죠.
보시죠. 이자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적자 탈피에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성명에 따르면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설은 전 세계로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해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칩이 차세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고 스마트폰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센서인데, 특히나 일본의 소니가 애플향으로 10년 넘게 독점해온 공급망 구도를 깨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현재 소니가 점유율 절반가량을 가져가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5% 정도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우려감을 조금 덜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두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괜찮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이미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라는 것도 오늘 그런 분석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에 힘입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 역시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오늘 소부장단에서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비코가 6%대 강세 탄력 가져가면서 7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ALT도 6%대, 솔브레인도 6%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LB세미콘과 KC텍까지 소부장단에서 4%대 동반 강세 포착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하이브의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될 즈음에 실적을 내놨죠. 2분기 컨센서스 사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였고 매출의 경우 10%가량, 영업이익은 약 30%가량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재상 CEO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한 발언이 조금 더 화제가 됐습니다. 오는 18일에 공개될 신인 보이그룹이 있는데 BTS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작 방식부터 살아온 삶의 철학 등이 시장에 매우 산뜻한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좀 표출했고요. 특히나 또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올해 엔터 업종의 주가 재평가 요소인 공연과 굿즈 판매 크게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현대차증권에서도 3분기부터의 영업이익 급증에 주목을 했습니다. 공연 모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3%나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51%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내년에 BTS 활동 재개가 확실시된 가운데 개별 IP들의 성장에 따른 수익화 기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 더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엔터주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하이브가 흐름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7%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펜엔터의 경우에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M도 3% 가까이 오르면서 67,0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큐브엔터 그리고 JYP엔터까지 오늘 1%대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M의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잘 가는 섹터는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이 조선이 우리나라의 지금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데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주요한 모습이죠. 속도를 내고 있는 마스가 Make American Shipping Great Again이라는 이 테마 속에서 HD 현대가 미국 해군 함정 MRO 첫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현재 한미의 조선 협력이
우리 조선 업계에서는 수십 년에 한 번 찾아올 만한 그런 기회라고 보이는데 특히나 우리 조선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MRO 사업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신규 함정 건조를 정조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MRO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좀 미국 해군 함정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죠. 신규 함정 건조 시장은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서 MRO 시장은 약 4분의 1 순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작습니다. 미국에서 해군 함정 보유 목표가 올해 296척에서 2042년에는 515척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MRO 사업을 토대로 공급망 확대, 미국의 공급망 확대를 정조준을 해서 앞으로의 전략적 흐름을 잘 가져가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HD 현대를 비롯해서 조선주들 일단 탄력을 강하게 또 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대 오름세로 현재는 탄력을 조금 내주긴 했지만 47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하나오션도 3%대 오름세 가져갑니다. 오늘 중소형주단에서는 오리엔탈 전공의 흐름 또 돋보이고 있네요. 27%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HJ중공업 역시 21% 급등하면서 13,900원 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오늘 카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이제 광고 부문 그리고 메시지 쪽의 성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 플랫폼 부문의 성과가 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2조 원대 2조 283억 원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또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1,859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고요. 1분기의 역성장을 가까스로 탈피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대표 정신화 대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카카오톡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을 또 예고를 했는데 플랫폼의 트래픽 성장으로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카카오톡과 연결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역시 성장주 인터넷 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기류가 크게 바뀌고 있죠.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인사들 대부분이 경기 전환점 신호라면서 고용지표 부진에 집중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인물이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카시카리 총재 역시나 경기 둔화를 언급했고요. 단시간 내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라고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인터넷 업종과 성장도 전반에 탄력을 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업종 분위기 살펴보시죠. 카카오가 상승 탄력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오름세 이제 포착이 되고 있고요. 62,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덩달아서 5%대 흐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페이 쪽, 핀테크 쪽도 덩달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컴미드 그리고 네이버도 동반 2%대 탄력, KG이니스도 1.4% 오른 1,5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함께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화 전문가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한국전력과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AI가 최근에 반도체나 연산력 싸움이 아닌 전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에 일단은 오늘 성배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한전의 주가가 최근에 8년 만에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 전기요금 인상 기대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서 전력 판매 증가와 원전 사업 기대감까지 좀 커지고 있는 점도 주가 상승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적까지 개선이 되면서 매력적인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출액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은 좀 대폭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전력 하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오늘 이제 중국 조선소를 선저를 하고 한국에 50% 관세 파격 면제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의회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조선 일부의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이제 LNG 본행제 납품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까지 오늘의 특징주들 좀 점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습니까?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올 상반기에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력 슈퍼 사이클의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좀 관세 정책 등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겹쳤지만 전기 분야에서 수출이 좀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좀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폭이 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도 좀 크게 늘어났고 계속해서 북미 수출 호조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에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게 관점입니다. 현재가가 대략 한 32만 2천 원 구간인데요. 지금부터 31만 5천 원까지 혹은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0만 5천 원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목표가 35만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둔 가운데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눈에 띕니다. 7만전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제 애플과의 협력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공개를 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APR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죠. 화장품 대장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몇 차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전력 6월 말에 있었던 고점을 굉장히 가볍게 좀 돌파를 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 달 이상 좀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돌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주가 흐름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직도 8월 초순이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11일이 안 넘었으니까. 근데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순매수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지금 한국전력의 수급인데요. 네. 지금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전력만 사는 건 아니죠. 많이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도 이제 한국전력 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주들 위주로 이제 1, 2, 3위 정도 사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군들 사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은 사실 조금 둔화된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도 지수는 빨간색인데 내 종목은 왜 파란색이지? 이런 느낌이 주는 시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일단 그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실적과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한국전력은 해외에서 이제 원료를 사와서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영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한국전력에서 발표하기로는 1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영업이익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 본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 연계돼서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시장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어느 정도 보고 있냐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3,6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거의 90%
90%에 육박하는 정확히 89%가 이제 증가를 하는 물론 뭐 실질적으로 나와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뭐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재료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사실 뭐 한국전력 부채 많은 거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부채가 네. 200조가 넘습니다. 이제 연간 2조 비용만 4조 원이 넘는데 이제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서 아주 더 좋게 만들려면은 아직 뭐 정부 초기라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한국전력이 시장에서 가장 좀 스타주가 될 가능성도 지금 수급과 관련돼서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랑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은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봉이거든요. 이제 월봉인데 고점을 찍었던 게 2017년도예요. 그래서 2017년도 이후에 한 2년 정도 내려갔다가 이 노란색이 이제 박스권이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횡보하다가 주주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럼 올해 들어서 일단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전기 요금만 올라준다라고 하면 2017년도 고점도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한쪽 주체라도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는 좀 약간 느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전력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 뷰가 너무 좋고 과거에 일단 횡보했던 구간 대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한국전력 치고는 많이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워낙에 좋고 앞으로의 상승 재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저쪽에 VT 골라주셨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러브콜 보내고 네. 있는데 아직 팔지 않겠다라는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 미용 기기 화장품주들을 다 그냥 상장 폐지를 싹 다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갔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VT 이제 뭐 시장에서 사실 화장품의 대장주가 누구인가요?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물론 뭐 당연히 APR이긴 합니다만은 주가로만 봤을 때는 그 시작 시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코스맥스가 1등이라고 했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23년도 사실 화장품주들이 좀 꿈틀꿈틀하면서 오르는 게 23년도서부터라고 봤을 때 23년도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인 화장품 기업이 어디냐? 당연히 VT입니다. 최근에는 뭐 APR 시가총액이다 영업이익이 워낙 뛰어나서 올해만 봤을 때는 APR이 1등이긴 한데 과거 23년도를 설정을 했을 때는 VT가 거의 뭐 9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맥스도 이제 주가 상승률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일단은 뭐 화장품주들 OEM들도 고가권에서 좀 약간 뭐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고 VT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좀 조정을 세게 줘서 지금 이제 바닥 잡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느낌이 나오고 있어서 화장품주들 중에 VT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VT 그다음에 CNC 엔터 뭐 이런 기업들 일단 뭐 매각을 해달라 이러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매각 의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펌텍 코리아까지 VT도 일단은 뭐 매각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이제 시장이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 뭐 하루 어떤 천하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300억 정도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자사주를 매수를 하는 건 이제 대주주를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소각을 해야죠. 이제 매수 공시가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취득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연결돼서 나온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데 하루 모멘텀으로 좀 끝나고 말았죠. VT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뭐 품절템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실 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주죠. 우리나라 뭐 화장품주들 중에 내수 위주로 하는 쪽은 없죠. 거의 다 수출인데 수출이 이제 거의 전체 매출의 한 68%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수출하는 것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일본 기반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VT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짤까요? 우리는 이제
일본 시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서구권으로 좀 약간 시장을 좀 넓혀보자 이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소매에서 뭐 여기 빼면은 말이 안 된다.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온라인 일단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오프라인 매장도 입점을 이미 한 것으로 일단 시장이 좀 알려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올리브영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는 이제 올타 뷰티라는 매장이라고 해야 될까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제 네. 온오프라인 동시 입점을 한 부분들. 사실 화장품주들이 사실 지금 뭐 고점이다라고 분석 자료도 나오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사실 계속적으로 그 실적으로 그 주가를 입증해 나가는 섹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들은 실적도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VT도 뭐 요즘에 좀 약간 많이 회자가 안 돼서 섭섭할 것 같아요. 하지만 VT도 이제 어떤 박스권만 깬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일단 그 6월 달 들어서 좀 길게 봐서 좀 약간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6월 달에 좀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어떤 휩싸우 현상 보여주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제 고점만 깨면 될 것 같고 수급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기관 수급 좀 떨어지고 있는 거 파란색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팔았다가 사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매도 쪽으로 좀 살짝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멈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수급은 아직 좋진 않죠. 뭐 그것과 따라서 주가도 좋진 않으니까 하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수급이고 화장품주들 크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면 VT도 뭐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VT 오늘 연일 상승세,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주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주시겠어요? DOU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오, DOU. 네. DOU를 고른 이유는 네. 사실 DOU가 SM이랑 거의 주가 차트가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커플링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이제 SM이 그렇게 많이 큰 조정을 안 줬는데 DOU가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혼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SM과 DOU의 이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DOU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그 팬덤 플랫폼이죠.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이돌과 팬들이 이제 소통을 하는 채팅도 하고 이제 그 스타들이 아이돌들이 이제 뭐 영상도 켜서 같이 소통하는 서비스 이름이 버블인데 버블은 사실 뭐 이 주식 증권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죠. 네. 이제 팬과 아티스트의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일단 SM의 DOU, 그다음에 하이브의 이제 위버스가 있죠. 이제 위버스는 비상장이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좀 약간 떨어졌다라는 싶은 종목군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2분기에 저점 찍었다. 이제 3분기서부터 좋아진다. 꼭 들어가는 공통적인 어떤 단어인데 네. DOU도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경우 보면 좀 약간 죄송합니다. 안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거든요. 저 이걸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기대치가 79억이었었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7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에 먼저 이제 어떤 기우가 좀 있었던 거죠. 이제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뭐 뚜껑을 열어 보니까 사실 기대치 대비해서 뭐 그 컨센서스가 어떻게 정확히 맞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일단은 기후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좀 러프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최대 모멘텀은 중국 텐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간 부분들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모멘텀이 생길 거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자명하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아티스트 63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 시장을 일단은 서비스를 개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 한번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 뭐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DOU 아직까지는 뭐 실적 성장세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 그다음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봤을 때 매도로 보이죠. 이제 많이 샀다가 매도고 기관 투자자가 매도하면서 7월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가 다시 바닥권에서 매수 전환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SM 차트랑 DOU 차트를 같이 놓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DOU가 7월 달에 실적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갭이 겹쳐지는 과정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작은 수익을 좀 내자 이런 의미로 포착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나쁘지 않은 이제 그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DOE도 일단 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현재 51,900원이네요. 일단 지금 조금 원고를 쓰고 나서 가격을 드리고 나서 조금 더 올랐는데 일단 가격은 51,000원 전후, 52,000원 이하 뭐 이렇게 되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 6만 원, 손절 가격은 45,000원으로 딱 잘라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OU 목표 주가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조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 측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던 만큼 조선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기대감 오늘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 이후에 첫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이 미국 해군 MRO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졌고요.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MRO 시장에 진출을 한 이후에 첫 수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한미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오리엔탈 전공 현재 구간에서 27%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H중공업 오늘도 강합니다. 22%대 급등. 인화전공도 1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1%에서 2%대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에 방문을 했고 또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큰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는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합해서 3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한 기대감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SG 1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Y스틸텍도 8%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5%, 전진건설 로봇 4.5%, 현대 에버다임도 3.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카지노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면서 오늘 관련한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카지노와 호텔 관련주들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이 되고요. 오늘 이에 따른 기대감들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GKL은 1.9%대, 호텔신라도 1.5%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 강원랜드 강보와 롯데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강보합권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로 전환한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외 변수가 산재해 있는 우리 시장, 과연 하반기에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100%,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그래도 대내적인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어떠한 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 먼저 짚어볼까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이데일리 TV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하와이에서의 인사법이죠. 알로하가 아니라 알로바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이 R은 AI의 R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마지막은 바이오예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 결국 15% 우리 관세 타결됐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 대주주 이 양도세 부과 기준이 이른바 50억으로 좀 약화되려고 했던 것이 10억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된 부분이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이 부정적으로 마이너스로 이 이슈가 대두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저는 상당히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봐요. 지금 여당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법인세가 인상된 부분까지는 하향되지는 않더라도 1%포인트가 올라간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이 10억으로 다시 강화되는 이 대주주 기준 강화는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러면 이번 주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next week 그러면 이 next는 this week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다음 주에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 관세 발표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발표했어요. 뭐라고? 100%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0%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할 계획이 있거나 네. 다 들어갑니다. 이미 있거나 건설 중에 있거나 이건 건설 중에 있거나는 누구죠? TSMC입니다. 애리조나에. 건설할 계획이 있거나 어디죠? SK 하이닉스죠. 닉스. 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비켜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건설할 계획이 있거나 부분을 잘 못 들은 분들은 SK 닉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제가 그랬죠. 그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인재 산업에서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이전에 산업에서의 제조업에서의 쌀은 철강이었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철강이 담당했던 부분들을 지금은 이 골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담당을 하나요? 플라스틱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보는데 왜 제가 올해든 내년이든 4,000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냐면 일단 실탄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행 자료도 그렇고 지금 우리 CMA 잔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어디다 돈을 투자해 놓은 종목을 사놓은 게 아니에요. 91조 2,611억 원 지난 4일 현재. 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돈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부동산은 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언제든지 시장으로 들어올 돈이죠. 근데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야, 개인이 이건 다 개인입니다. 야, 개인이 92조, 93조 돈이 많긴 많구나. 제 수중에는 없네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 8월 25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네.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하반기로 이제 4, 5, 6, 그다음에 6, 7, 8, 그다음에 9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왜? 4분기에 11월이죠. 에이펙. 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으로 보면 상당히 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뭐 대내외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 또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옥석 관리 잘 하셔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상반기에 옥석이 조선,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를 어떠한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요.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반기 주도주는 뭐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방원. 네. 그러니까 이방원보다는 요새는 조방원이 이름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방원. 그렇다고 2차 전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조방원, 조선. 뭐 요새는 뭐 마스가 이러면서 이 모자로 10개를 동대문에서 만들어 갔는데 미국 협상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러터닉 상무장관이 심지어는 우리가 조선 설명하는 판넬하고 이 마스가 모자를 여러분들 마스가를 보면요. 메이크 어메리칸 쉽빌딩을 또 글자를 크게 했어요. 그레이트 어게인.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이 백악관에서는 난리라는 겁니다. 모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조방원과 방산 원전과 AI까지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뭐 좋은 겁니다. 지금 AI 쪽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마치 우리에게는 마치 은행에 예금하듯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2030 몇 년까지 네. 수백 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미국 군함뿐만 아니라 MRO, 이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영국, 오커스죠. 그다음에 호주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들 실적이 잡혀서 왜냐하면 이제 규모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조선업의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지적하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인데 자꾸 뭐 국가적인 협상에 이렇게 밀어붙일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은 수주를 통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에 이걸 통해서요. 미국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제공해주지 않는 기술인 핵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얻어낸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안보에 또 추가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얻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호주도 자칫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 마스가 부분 조선과 하나오션 반도체는 SNS텍 제가 말씀드렸죠. 본딩 쫙 이거 HBM 쫙 납작하게 붙이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랑 그 한미 반도체랑 경쟁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뭐 등등. 그 다음에 AI의 메타, 그 다음에 MS 펠렌티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볼 기업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AI 그리고 조방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기 위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좀 안전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APR도 그렇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게 있다. 네. 뜨고 있는 게 세 개가 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K-팝 데모넌트스 난리야.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요. 네. 영국의 빌보드 차트인 이 차트의 1위에 올랐다라는 거. 오피셜 이 랭킹의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대단하다. 한국의 K-팝. 두 번째가 그다음에 화장품. 이게 정말요. 불황이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생건도 그렇고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APR 난리가 났죠. 지금 시총에서 APR이 거의 뭐 시총 1위입니다. 화장품의 대장주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건데 세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데일리 TV.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데일리 TV를 외국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보면 펜텍 코리아도 있죠. 지금 역대 2분기 실적을 보면 역대 최고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이요. 점점 이게 각 국가별로 인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전 세계의 이 사람들 또 인종을 분석을 해가지고 화장품을 내기 때문에 특히 기초 화장품 스킨, 그다음에 아이크림, 립스틱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바이오 비주까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국 의존적이었던 데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배우 송혜교 또 전지현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중국 시장을 섞어냈는데 중국이 정말 우죽순처럼 우리 화장품을 베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시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왜 이 애프로 아메리칸 흑인들 이분들은 인종적으로 굉장히 화장품을 입히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색조 화장품을 개발해낸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K 화장품, K 뷰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더 다변화하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로 보더라도 종목당 한 주당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성장세에 있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업들 위주로 특히 APR이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산, 특히나 제가 최근에 그 기사 봤던 것 중에 한화 그룹주들의 시총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방산, 특히나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많이 있는데 그 K2 전차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정도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폴란드가 K2 현대로테이 만든다 했는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같이 이제 또 독일의 레오파드도 수입을 해서 폴란드가 운용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격 대비, 기능 대비,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폴란드와 협력 이런 면에서 한국의 K2만한 전차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로템 기술력이. 그러니까요. 지금 물량이 없어서 K2 전차를 못 팔고 있을 정도다. 1년에 지금 한 300개 만들어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수요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우리 국방이 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K2 전차를 계속해서 달라. 지금 9조 원 규모의 2차 계약도 지금 체결을 한 상태고 역대 지금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현대로템이 아시다시피 조금 현대자동차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네옴시티 쪽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고요. 현대로템이 또 하나 지금 사우디의 지하철 전 세계의 이 고속전철들 우즈베키스탄이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우리 지하철의 상당 부분이 지금 또 현대로템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량을 그대로 다양한 분야로 가져가고 있는 곳이 방산, 지금 철도, 차량, 그 외에 또 등등등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현대로템의 주가 여력도 있다. 심지어는 지금 어떤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의 이 목표 주가를 2배 정도로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방산,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의 방산도 차지하면서 다른 기능까지도 덧붙여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에 여러분들 좀 추세적으로 좀 긴 안목으로 주목을 해보셔도 좀 이 포트폴리오에 염두에 두셔도 네.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 중에 알로바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실적 장세인데요. SK 바이오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결국 내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약 부문에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카피약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품질 좋게 공급할 수,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삼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산스, 그리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LG약도 있습니다만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 그러니까 SK 바이오팜과 뭐 알티오젠과 유산 이런 회사들의 여러분들이 우리 바이오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어떤 제약 품질 간에 이런 물질 간에 연결을 하는 이런 역할. 아주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딜 수 있고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만 개발된 제품을 연결하고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은 한국이 대단하다. 이런 부분에서 2분기 매출도 지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관세를 예고하면서 약값을 내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약값이 비싼 거는 못 참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서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약값이 비싼 거는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이게 관세 리스크의 부담을 상당히 안을 수 있는데 푸에르토리코 여기에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관세를 안 물려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가 인하 요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지금 또 좀 껑충 뛰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과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0%든 200%든 간에 우리 반도체나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다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와 칩에 대해 1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할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다. 실제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은 물론 협력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네, 장 마감 약 8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고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3,200포인트를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8월 1일 날 급락했던 지수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거래 대금이 좀 급감했다라는 측면으로 뭐 매도 공백에 따른 그런 이제 반등 성격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고객 예탁금 수준도 지금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67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조 원에서 70조 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 내에서 보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2분기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업 실적이 이제 호조를 보이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한미 조선 협력 강화 기대감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 해군의 이제 MRO 수주, 그다음에 미국 내의 대규모 LNG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뭐 작년에 MRO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MRO 관련된 수주를 했다라는 게 이런 한미 간의 이런 함정에 관련된 MRO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뭐 20조 원 규모의 이제 LNG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LNG 개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딸려 이제 묶여 있는 게 LNG 운반선입니다.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 기대감도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향후 조선업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가 역시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8월 첫날의 급락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팀장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이제 하나둘씩 거치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품목 관세인 우리나라가 가장 기다렸었던 반도체 관련된 거를 드디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 뭐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거나 이미 뭐 짓고 있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단 타겟으로 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주 안에 그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7월 31일 날 뭐 2주 안에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8월 15일 이전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8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25일 날 협상을 좀 진행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3,500만 달러에 대한 그런 방안과 더불어서 별도의 민간 기업이 투자를 얼마만큼 좀 진행을 할지 그 부분을 협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LNG 가스라든지 원전 관련된 것도 뭐 기간 산업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도 뭐 직간접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수혜 관련된 종목들도 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된 수정안도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에서 일단 수정안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14일까지 세제 개편안 관련된 수정 입법 예고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수정이 다음 주에 얼마만큼 잘 진행이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나라 시장 입장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들어봤고 또 오늘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협력 소식을 또 알려주면서 이 파운드리 사업 적자 탈피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소식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애플과의 뭐 협력하는 것 자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가장 이제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난번에 테슬라, 그다음에 이번에 애플을 통해서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존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가 이제 개선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가 뿐만 아니라 중소형 이제 팹리스들도 삼성전자 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세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뭐 향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는. 파운드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는 HBM4 D램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하느냐가 아마 시장의 관심사항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HBM에 대한 퀄 테스트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8만전자 이상의 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도 0.6%대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려는 모습이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0.8%까지 조금 더 탄력 붙어주고 있습니다. 3,225.69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잠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후장 내내는 플러스권에 머물러줬고요. 현재 0.25%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805.48포인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기관이 순매수세로 또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8월 7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수급의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관세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흔들림 없이 오히려 양시장 견조한 상승을 부리면서 마감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어떠한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2%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 칩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관세, 반도체 100%의 관세를 좀 면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좋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나 1% 이상의 상승분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사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 건 쉬어가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 관련된 기업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한화오션이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조선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실적 잘 발표한 종목들 주가도 잘 갔습니다. 카카오가 11%가량의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고려아연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죠.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 그리고 소폭의 상승으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약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들이 좀 경색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알테오젠이 1.7%가량 빠졌고요.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ABL
바이오, 펩트론까지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휴젤 같은 경우 어제 호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시세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고, 휴젤이 실적 잘 나오니까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클리시스도 3%가량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급등세를 뒤로 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8%가량 빠졌고요. 삼성이 잘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힘이 좋았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8%, 원익, IPS도 3%, 테크윈 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리노공업도 1%에 가까운 상승력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솔브레인도 5%가량 오름세가 나왔고요. 엔터주들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SM 2% 빠졌지만 JYP 엔터가 1%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분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하이브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피가 3,218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805선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대형주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조금 더 강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0.7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기관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의 폭을 줄였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외국인 174억 원가량 순매도했고 이 물량을 기관이 다 소화해줬고요.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도 오늘 매수가 잡혔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이 강하게 담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일제히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는 막판에 더 들어 올려줬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 초보다는 시가보다는 좀 내려앉으면서 2.4% 상승하며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0.6% 오름세를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일제히 소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KB금융도 오늘 소폭의 지금 쉬어감이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3%가량 빠졌습니다.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0.9%가량 상승하면서 GM과 협력 소식 속에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그렸고요. LCD 현대중공업도 1.8% 오름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조선주 전반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단이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1위부터 5위를 보게 됐을 때 파마 리서치가 1.6% 상승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요. 알테오젠이 1.7% 넘게 밀렸고 막판까지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10위 안에서는 휴젤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나 실적 장세인 만큼 실적에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이 오늘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우선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98.1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역시 1,386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저는 주요 이슈로는 연준 인사들이 저번 주 고용 지표 급락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지지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카시카리, 쿡, 콜린스 이렇게 연은 총재들이 7월 고용이 우려할 만한 신호를 보냈고 나중에 금리를 다시 올리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유로화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회담 여부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3자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트럼프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코멘트였는데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1,386원에 시작했음에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관세 협상 완료에 따라서 8월 금통위 부담을 덜었다면서 이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원화 강세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코멘트를 해서 1,380원까지 하락. 오늘 종가는 1,381원
직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은 조금 더 달러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아시아 장중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뉴욕장에서는 다시 빠지고요. 1,400원 근처 이 높은 환율 수준을 생각하면은 미국 기술주가 계속 고조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매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주된 매수 물량 아시아장에서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 통화 대비 원화 아시아 통화 강세폭이 메이저 통화들 대비해서 적었던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계속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약세 압력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일은 또 영국 금리 결정이 있고 25bp 인하가 예상되고 있으나 주요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인하 이슈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당분간 달러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막판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눈에 띄기도 했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엔터, 화장품, 조선 쪽의 흐름 역시나 돋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기에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강한 강세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아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매도량을 좀 줄였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상황에서 고객 예탁금까지 풍부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상당히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2분기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기업 중심으로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계속 다음 주까지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계속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좀 밝게 봐주셨고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내일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은 이제 미증시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스닥 정도는 S&P와 더불어서 강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끌어줘야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증시를 한번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저녁이었죠. 애플이 미국에 140조 추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같이 덕을 보고 있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예탁금 관련된 부분인데 앞에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70조가 단기적으로 좀 붕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65조 정도 수준을 좀 뛰어넘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67조에서 다시 70조에 대한 지지선을 좀 높일 수 있을지를 회복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르게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확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와 주변주의 이제 본격적인 키 맞추기 현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조선주
마스크 프로젝트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이 MRO 수주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전공이나 HJ중공업 등 다양한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 업체들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 쪽에 23조와 더불어서 애플 쪽에 대한 계약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AMD와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퀄컴도 좀 진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주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참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소부장 쪽 단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가 허용이 되는 그런 정부의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보시면 엔터라든지 그리고 게임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섹터까지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소외를 받았던 쪽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종목별 순환매가 실적에 대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한령이라는 그 분명한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보면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도 좀 키맞추기 현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 내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고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잘 가면 또 중소형주도 따라가주는 그런 흐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요즘에 좀 조선 쪽을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블록을 만들고 있는 세진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블록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선원들의 주거 공간인 테크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가스 탱크, LPG 가스용 탱크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LPG용 가스 탱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뭐 LNG나 LPG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운반선, 특히 이제 LPG 운반선에 들어가는 가스 탱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테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선박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제 필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국내 기업,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19%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8%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선박 인도량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최근 들어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지난 7월달 이후서부터 뭐 저점을 해서 뭐 한 30%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른 이제 조선 기자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적이 발표된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진중공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17,0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중국인 관광객 관련 호재 강조해 주셨는데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뭐 오늘은 에이블 CNC를 좀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9월 단체 관광객 허용, 무비자 허용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엔 화장품 관련된 섹터 다시 한번 부각이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국내에 다양한 그런 이제 저가형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뭐 미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쪽에 대한 화장품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제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사 해외 시장에서도 이미 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에 진출한 상황이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아마존에서의 동사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샵 브랜드라고 하는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동사의 제품들이 일단 입점을 해 놓은 상황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출의 다변화가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이블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뭐 1,500원 정도 내외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3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자 안에서 에이블 CNC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11,3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일장 한마디 짧게 요청해 볼게요.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을 좀 분위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요? 뭐 지난주에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고생 끝에 낙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취합하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희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